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바로 연결을 해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참 좋은 여행요. 참 좋은 여행이요. 매수가는 15,100원에 8%요. 15,100원에 8%요. 네. 네, 사실 이 정도 가격대가 좀 자주 왔었던 가격대인데 혹시 매수하는 시점이 언제쯤이세요? 한 2주 안 됐어요. 아,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네네. 좀 답답하게 움직이죠? 예. 예.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세요? 목표가는 얼마인지 예.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목표 주가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네. 예.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참 좋은 여행, 여행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종목군일 텐데, 이 주가 흐름이 잘 안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과연 오를 수 있는 건가 의심이 좀 되시는 모양인데, 네. 이 종목 매수 가격과 함께 앞으로 전망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봄이 왔죠.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뭐 벚꽃 여행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다라는 생각이 주말에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오프닝에 관련된 이런 여행주들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계속해서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온 게 벌써 2주, 3주, 한 달 전에 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쉬운 진단에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인터파크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인터파크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여행 업계들이 이를 갈고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 여행이나 항공주들 이런 이야기 나온 게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고 지금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라는 네. 이야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엔데믹이 다 왔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여행주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라고 했을 때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체적인 여행주들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그런데 맞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도 못 가고 있는 게 지금 그렇죠. 시장이에요. 예. 왜냐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빅스텝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가장 이제 공포감에 떨고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실적주들도 올라오고 있지 못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크게 투심이 붙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테마주 오늘 같은 경우에 석탄 관련 이런 종목들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실적 개선 기대감은 남아 있다. 분명하게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행주들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행주들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실적이 이제 작년 해서 많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하락을 했고 이제야 좀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관리 종목이 됐습니다. 아하. 네, 관리 종목이 됐고 그 다음으로 손실폭이 컸던 게 사실 참 좋은 여행이에요. 참 좋은 여행이고 이제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조금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네. 그나마 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여행에 한정돼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플랫폼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티켓 파워라든지 이런 예매할 부분들이 수 있기 있는. 때문에 네. 뭐 전체적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이 야놀자와의 인수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어떤 이 플랫폼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방어는 잘 됐겠죠.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최근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항공주들에 대해서 또 이제 시청자분께서 문의가 오셔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에어부산 한번 이제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금 현재 리오프닝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려면 예.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 LCC 말고. 그렇죠. 그나마 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 다른 상대적인 여행주들에 비해서 시장의 주목도가 지금 현재 떨어질 거다. 왜냐라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험도에 떨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심을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 주들도 지금 현재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에 탄력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굳이 리오프닝 쪽을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쪽으로 오히려 저는 접근을 하고 싶어요. 아,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렇죠. 예.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가 이제 봉쇄가 됐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주말에 또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제 막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마트를 털기도 하고 중국 공안들을 막, 막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과연 맞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이 화장품주들은 사실 이 상하이망 봉쇄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사라질 이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현재 글로벌 정세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정점을 찍고 완전히 이제 감소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분명하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변화하는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마스크를 벗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그리고 이미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화장품주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접근을 리오프닝 쪽으로 한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또 화장품 쪽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행 쪽도 굳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리오프닝 주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면서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여행주들보다 받쳐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대응을 진행을 해야겠죠. 이제 아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은 지지해주는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런 지지해주는 라인을 보고 조금 이제 접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굵직한 이슈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많아요. 또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추가적으로 가할 만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딱 그 이평선 라인을 그대로 이제 지지 라인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61선이 14,5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1선이 14,00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무리 여행주라도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개선 기대감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상승이 나올 거다. 어느 정도 테마의 흐름을 탈 때 그때 이제 일괄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 그어놓은 이 주요 지지 라인을 주요하게 좀 대응 라인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 아무래도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차라리 시장이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어떤 악재들이 다 반영을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시장 바닥권을 찍고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접근할 만한 종목들도 많이 나와줄 거예요. 차라리 그 구간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정리해 놓을 종목들은 정리를 해놓고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 지지 구간에서 잘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단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16,000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권을 노리신다라고 하시면 길게 보지 마시고 딱 한 16,000원 정도까지만 반등을 노리시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대응 전략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장님 참 좋은 여행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품 쪽으로 종목 교체를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여행 중에서도 실적이 좀 나오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신다면 지금 목표 주가는 16,000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참 좋은 여행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솔브레인 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매수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2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자, 손실을 좀 보고 계시죠? 솔브레인의 현재 주가는 23만 원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 20만 원도 위태위태했어요. 20만 5,3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나마 조금 올라왔지만 그동안에 내려갔던 폭이 상당합니다. 지난해 많이 올라갔을 때는 37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솔브레인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런지 한번 전망과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솔브레인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솔브레인은 지금부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솔브레인은 네.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쪽을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두 개 다 공정용 화학 재료를 좀 납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쪽으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크다고 보시면 되고, 예. 또 성장적인 부분에서는 2차 전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부분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반도체 부분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또 52주 신저가를 또 장중에 기록했다고 해요. 네. 그 부분에서 그만큼 이 증권사들에서도 많이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저가가 지금 어디인가,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가라는 지금 그런 의문을 또 심어주고 있는데, 예. 일단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공급망 현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반도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지금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올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가고 있는 주가가 바로 솔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회복세가 어느 정도 빨리 나타나야, 턴어라운드가 나타나야 이 솔브레인에 대한 주가도 살아난다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솔브레인 자체 기업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성장적인 부분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부분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어디서 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28만 5천 원이라는 그 이제 단가 자체가 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때 시점에서 충분히 시청자분께서 생각을 많이 하셨고, 여기서 이제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쩌겠습니까? 시장 상황, 그리고 업황 상황이 좋지 않은 걸, 그 예.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응의 지금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솔브레인이 지금 인적 분할 이후에 정확히 바닥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좀 아쉬운 점은, 만약에 이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하셨다면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최저점 20만 1,000원 구간에서 한번 이 구간이 지지 라인, 바닥 확인 구간이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10%대에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이 20만 원대의 라인을 한번 다져준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이 바닥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거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확률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면 전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전액적인 부분에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될 거라는 그런 지금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공급사가 짱짱합니다. 어쨌든 짱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기업은 실적적인 부분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적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1조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는 지금 1조 1,000억,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지 컨센서스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2,400억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2024년도 2,800억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라는 점은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소재 사업이 좀 성장성이 이 주가에 껴있다라고 또 해석이 되고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솔브레인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황에 대한 그런 회복, 특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좀 회복이 빨리 되어야만 이 솔브레인에 대한 주가도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다려 보면서
20만 원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이때가 기회다 하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요. 예. 그 전까지는 좀 기간을 두시고 좀 기다려 봐라. 한 3개월 이상 그 하반기부터 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그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시간을 좀 여유롭게 봐야 되겠네요. 적어도 3개월 이상,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를 좀 내다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이 계속 나오게 됐을 때, 20만 원 정도까지 다시금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점도 같이 한번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카이님의 솔브레인 이렇게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베네치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최근에 또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죠. 미래생명자원입니다. 곡물 가격 상승하면서 참 이 종목이 원래는요 3,000원, 4,000원 요 정도 라인에 있었던 종목인데 몇 달 사이에 주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3월 말이었죠. 12,400원까지 고점 찍고 나서 주춤거리더니 오늘 다시 솟구치는 모습이죠. 16%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베네치아님께서 이제 수익이네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좀 진입하셨다가 약간 곤욕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좀 급등세가 나오면서 수익으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또 워낙 또 주가 변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또 내려갈까 걱정이 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자, 미래생명자원 지금부터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3월 식량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다 이러면서 오늘 솟구쳤는데 이 종목 앞으로 또다시 기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미래생명 자원을 포함해서 네. 전체적인 원자재나 이제 곡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밥상에 이제 가장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곡물 관련주들도 가장 이제 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곡물 관련주 그리고 뭐 광물 관련주들 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셔야죠. 어떤 이제 뭐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뭐 지금 현재 이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회사가 좋아서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이 좋아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테마를 지금 거의 2달 넘게 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개인이 어떤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영역에 이 트레이딩 영역에 이제 그 접근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되고 사실 저도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종목 접근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네. 최근에는 곡물 관련주들은 아예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많이 커요. 지금 네. 현재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0,000원대에서 이제 많이 머물렀었죠. 최근에 이제 10,000원대에서 많이 머물렀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 20% 정도겠지만 예. 만약에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저점까지 대략 한 50% 정도는 열려 있어요. 리스크가 네. 굉장하네요. 그죠. 50% 정도는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군이다라고 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뭐 물론 미국에서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물가에 대한 걱정, 인플레에 대한 압박 이번 달 내내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당연히 네. 이제 가장 민감하게 귀결이 되는 그런 이제 이슈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순환이 나오고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수익권으로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지도 않아요. 최근에 이제 누보나 혹은 이제 효성 OMB 이 두 종목들의 이제 대장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후발주자다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고 어느 정도 좀 이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정리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테마를 타면서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섹터로 이제 수급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제 완전히 바닥에 있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 위주로만 접근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쏠려주면서 수익권으로
현재금으로 전환이 되셨어요. 네. 때문에 내일 흐름이 많이 이제 중요할 겁니다. 내일 흐름이 많이 중요할 거고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에 미국 이제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는 한데 내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곡물 관련주들 또한 같이 이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그 기술적인 어느 정도 대응 구간으로 봐야겠죠. 네. 때문에 이제 11,100원 정도의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구간은 사실 거의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이다라고 봐야 돼요. 워낙에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수익 중인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고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때문에 내일 흐름을 보시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11,200원에서 11,250원에서 예. 11,500원 정도까지 저항 라인이 단기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5% 10%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이런 원자재, 곡물, 이런 인플레 관련주들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안내해드린 이 지지, 저항 라인 선에서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줬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내일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11,250원에서 11,5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이탈을 한다. 이제 어느 정도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그냥 정리하는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대응이 많이 어려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이 어려운 구간이 이제 조금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좀 계좌를 지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래생명자원 봐드렸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크게 높지가 않은데, 아래쪽으로 열어놓고 본다면 빠질 폭은 상당히 좀 있다는 이야기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11,500원 선을, 확실하게 발빠르게 좀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이라면, 빨리 매도를 하고 나오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네치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칙칙하게 좀 받아주셨는데,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리노공업이요. 리노공업이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18만 2천 원에 30%입니다. 18만 2천 원에 30%요. 예. 예,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건 2달 됐어요. 2달 정도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리노고 사실 굉장히 잘 가던 종목이었는데 요즘 들어 좀 출렁이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네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예. 앞으로 실적이 좋고 그래서 샀는데 네.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리노공업입니다. 사실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리노공업은 정말 꾸준히 우상향했던 종목인데 네. 최근 들어 잠시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리노공업은 이제 아까 이제 상담드렸던 좀 삼성전자랑 또 엮을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증권사에서도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네.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목표가라는 10만 원을 저도 네. 달성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적도 워낙 잘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실적도 이제 최대 실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죠. 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리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로는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실적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실적이 지금 잘 나옵니다. 네, 우상향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말은 증가를 연도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면 2조 6천억이에요. 예. 네, 2조 6천억인데 이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네. 영업이익이 1,300억, 1,500억으로 이번 연도, 내년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 영업이익에 비해서 이 주가 순이익, 즉 이제 퍼가 좀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이 리노공업에 대한 성장성이 그 주가에 지금 많이 내재가 되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결국에는 그 성장성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을 좀 살펴보면은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때 이제 키옥시아 이제 공장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그 반도체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 만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계속해서 삼성이 실적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리노 공업이 주가를 올라가는데 도움을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노공업은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의 실적이 그 PER, 즉 주가 순이익을 빨리 채워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리노공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시면 추가 매수를 좀 권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비중이 보니까 30%이시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시더라도 추가 매수 없이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맥점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점 자체는 지금 16만 5천 원, 16만 원에 16만 5천 원 사이를 맥점으로 두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추가 매수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30%의 비중이 작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30%의 추가 비중을 늘려서 50%에서 60%를 가지고 가신다면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다행이겠지만 네. 투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지만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엔 손절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좀 기다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목표가는 예. 지금 진입가가 18만 2천 원 네. 부근으로 지금 보이시는데 이 이상은 당연히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종고점까지도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근데 여기서 이제 리노공업에 대해서 딱 좋은 말이 있습니다. 네.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네,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딱 거기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동종 이제 피어그룹으로 ISC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주었어요. 예. 아무래도 리노공업은 딱 비교를 해보시면은 리노공업은 2조 6천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ISC는 5,200억 정도의 시가총액입니다. 네. 거기 영업이익 또 한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548억, 657억, 780억. 즉 시가총액은 4배 이상,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3배, 2배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차라리 ISC를 투자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즉 기업의 몸집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 종목, 피어그룹 내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하나의 투자의 팁이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리노공업도 성장성 인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 부분에서 리노공업은 좀 시간을 좀 들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이 진입가를 넘어서 목표가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선장님,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은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1만원대 전고점 부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유를 좀 갖고,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충분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리노공업 살펴드렸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무쪼록 오늘 진단도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무쪼록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IOU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지금 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SK텔레콤 좀 봐드릴게요. 자,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은요. 61,600원입니다. 비중은 8%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SK텔레콤 지금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올 들어서는 뭐 최고 주가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 나왔던 그 63,100원 고기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상당한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SK텔레콤입니다. 요즘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전고점 뚫고 쭉쭉 갈 수 있을런지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통신사 관련주는 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는 하지 않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렇죠. 선호는 이제 하지 않으시는데 예. 이번에 접근하신 거는 굉장히 조금 좋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SK텔레콤의 지금 현재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물론 네.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종목이 네. 이제 SK텔레콤입니다. 이제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내수의 성격을 띠고 있고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실적이 안정적이고 굉장히 조금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어떤 내수의 성격으로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은 보험주들이 또 많이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흐름이 이제 오히려 SK텔레콤 통신사 관련주들에 이제 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실적이 2014년 이제 1분기만 따져봤을 때 2014년 이후에 영업이익 이제 최고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SK텔레콤이 배당을 상당히 잘 줍니다. 배당을 이제 상당히 잘 주는데 지금 이제 올해 배당 정책을 조금 바꿔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면 배당도 늘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뭐 배당이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이제 개선된 부분이 이제 2019년에 5G에 관련된 이런 마케팅 비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는 조금 이제 감소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2분기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배당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적 또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위치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이 어떤 뭐 삼성전자나 어떤 이러한 종목들을 제쳐놓고 이제 통신주 그중에서도 이제 SK텔레콤을 가장 크게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또 SK텔레콤이 이제 다른 뭐 KT나 LG를 제치고 이제 5G 가입자들도 계속해서 이제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올해의 기대감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 현재 시장 상황은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투심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내가 안심하고 좀 매수를 해놓을 수 있는 종목에 일반 이제 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이 다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지금 현재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일전에 그 기업 분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하기는 했어요. 네. 때문에 당연히 뭐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길게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물론 역사적인 신고가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대략 한 20년 만에 이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느냐, 네. 그 부분을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지금이 최근의 고가인 대략 한 63,100원 구간이죠. 네. 이제 단기적으로 63,100원을 뚫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63,100원을 20년 동안 뚫지를 못했는데 이 20년 동안 뚫지 못했던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투심이 잘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때문에 63,100원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전의 보험주들과 같이 어떤 이 내수주의 성격을 띠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63,100원을 뚫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꺾이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63,100원을 뚫지 못하고 예. 저항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6만 원 초반대까지 이제 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잡아갈 만한 구간은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을 잡으면은 또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잡아갈 만한 그러한 구간을 분명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주요하게 가장 보셔야 될 점은 63,1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 뚫어주면은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가시면서 수익 국대화 전략을 노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3,100원을 뚫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이 부딪혀서 약간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좀 저점에서 잡아가 보자라고 이제 어느 정도 전략을 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텔레콤이었습니다.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전 고점인 63,100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느냐 마느냐 이 경우의 수 갈림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SK텔레콤을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포인트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변동성 국면에 다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2600, 코스피 2650포인트를 기준으로 시장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시장 강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약세인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윗꼬리 달고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즉 이제 피레친 달고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 강도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 종가가 이제 2693포인트, 2700에 대한 부근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내일 미증시 또 상황에 따라서 한번 봐야겠죠. 그 부분에서 2700선 다시 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리오프닝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용의료 기기 쪽으로 몇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순환매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찾는 그러한 투자 모멘텀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집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셔야 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화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트레이딩이 맞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중소형주는 말 그대로 단타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보셔라. 차라리 이제 대형주를 지금 많이 떨어진 대형주를 매집하셔라. 아까 이제 이상형 월드컵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완성차 업체라든지 그분들을 매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그 다음 거래일까지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기업에 지금 어느 기업에서 나오고 있고 그 주가가 지금 선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라. 그래서 결국 관심 섹터는 리오프닝 그리고 전기차 특히 완성차 업체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에너지 쪽도 지금 석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에너지 쪽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섹터까지에서 김영우 전문가가 바라보는 내일장 전략을 살펴드렸고요. 김영우 전문가의 바통을 좀 받아서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께 넘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저도 오늘 시장을 보면서 네. 꽤나 이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예. 이제 뭐 미국에서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시장의 코스피가 이제 2,750포인트 도달을 했고 이번 주에 좀 쉬어갈 만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시장이 슬슬 쉬어갈 만한 구간이 됐다. 이제 좀 포트를 재정비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그러한 흐름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은 더 쉬어갈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 지금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발표될 이제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어떻게 조금 이제 나오는지 아마 이제 높게 나올 겁니다. 3월이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피크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번 달보다도 더 높게 나올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바닥을 잡아가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강조드리지만 시장은 지금 박스권을 그릴 겁니다.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의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또다시 이제 종목들을 매수할 만한 구간이 온다라는 거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호실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서 내가 이제 매수할 만한 구간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은 제가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장을 지켜봤지만 네.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슈들이 좀 이제 굵직굵직한 게 많으니까 조금은 트레이딩을 할 만한 종목들도 조금 이제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했어요. 때문에 이번 주는 특히나 조금 강조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으신 부분이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네. 다음 주를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예, 조금은 이제 시장의 바닥을 좀 기다린다라는 느낌으로 대비를 네. 하시면 오히려 손절 없이 손실 없이 좀 여유롭게 이제 시장의 수익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있거든요. 내일장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이제 내일 장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뭐 항상 하듯이 장이 이제 어떻게 오늘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엔 또 전략을 어떻게 짜야지 좀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내일장 오후 3시 30분 장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집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간 시장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정보들 같이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뿐만이 아닙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공개방송 일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대선 정책 이후에 지금 많이 수급들이 빠지고 있는데 예. 그 모멘텀이 있어서 당선인의 그런 진짜 수혜주를 네.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종목 한번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수요일장이군요. 오후 4시에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책 수혜주. 당신이 몰랐던 이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진다고 하는데 수요일 오후 4시에 3시 반에 함께할 수가 있네요. 윤석열 정책 수혜주 당신이 몰랐던 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 과연 있을지 함께하시면서 그 힌트들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고요.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